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심장병은 심장이 나빠져서 생기는 병이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은 심장에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조용히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 이 과정은 더 빠르고 더 위험하게 진행됩니다.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 안쪽 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이때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기 시작하지만 통증도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 가슴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 심장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쓰러진 많은 환자들을 보면 그 이전까지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었던 당뇨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길입니다. 이 길이 조금씩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혈액을 밀어내야 합니다. 결국 부담은 심장으로 쏠리고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와 심장병이 깊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심장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이 먼저 망가지고 그 결과로 심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혈당 관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심장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혈관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특히 50대 이후에 위험해지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뇨로 인한 고혈당 상태가 더해지면 혈관 손상은 배로 빨라집니다. 젊을 때는 혈당이 조금 높아도 몸이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혈관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높은 혈당이 반복되면 작은 손상이 쌓여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대부분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심장병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불과 몇 달 전까지 큰 증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오래 지속된 혈당 변동입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자주 급상승하는 분들, 아침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오르는 분들은 이미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관리하지 않으면 심장은 점점 더 무리하게 일하게 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이상, 피로감, 숨이 차는 느낌, 가벼운 두근거림이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50대 이후의 혈당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심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혈관 손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혈당이 조금 높아지는 날이 반복되고 식후 혈당이 자주 튀는 시간이 쌓이면서 혈관 안쪽 벽은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이 상태가 몇 달, 몇 년 지속되면 혈관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관에는 통증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손상된 뒤에도 본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당뇨 환자의 혈관에서는 염증 반응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거칠게 만들고 그 표면에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쉽게 달라붙게 합니다. 이렇게 쌓인 찌꺼기가 혈관을 좁히고 혈류를 방해합니다. 특히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관상동맥은 원래도 가늘기 때문에 조금만 좁아져도 심장은 바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가슴 답답함, 숨참,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단순 노화로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관 손상의 가장 무서운 점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약으로 혈당을 낮출 수는 있지만 이미 굳어진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혈관이 망가지기 전에 혈당 변동을 줄이는 것이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장기가 바로 심장입니다. 그 이유는 심장이 하루도 쉬지 않고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건강할 때는 심장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지만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부담이 매일, 매시간 반복되면 심장 근육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변동으로 인해 혈관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산소 공급입니다. 심장은 스스로를 움직이기 위해서도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관상동맥이 조금이라도 막히면 심장 근육은 바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협심증이고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무서운 점은 이런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으면 갑자기 큰 사고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쓰러졌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오랫동안 혈관과 심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뇨로 손상된 혈관은 회복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한번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재발 위험도 높아집니다. 결국 혈관 관리 없이 심장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심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대부분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약하고 일상적인 증상처럼 느껴져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런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생활했는데도 유난히 쉽게 지치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느낌이 듭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심장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졌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슴의 묘한 답답함입니다. 쥐어짜는 통증이 아니라 무겁고 눌리는 느낌 혹은 명치가 불편한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식후나 밤에 잘 나타나며 잠시 쉬면 괜찮아져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당뇨 환자에게서 더 위험한 점은 통증 감각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이 이미 손상된 경우 심장에 문제가 생겨도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나타나는 무통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늦게 발견되고 그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자주 저리고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도 혈관 순환이 나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난다면 이미 혈관은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큰 병이 생기지 않았을 때 알아차리면 충분히 진행을 늦추고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막는 첫 번째 예방입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당뇨 환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관리에 실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약만 먹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 내려가면 안심하고 생활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은 혈당이라는 결과를 조절할 뿐 혈관이 받는 스트레스 자체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식후 혈당이 크게 오르내리고 늦은 밤까지 활동하고 움직임이 적은 생활이 반복되면 혈관 손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숫자가 좋아 보여도 속에서는 문제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는 증상이 없으면 관리도 느슨해진다는 점입니다. 가슴 통증이 없고 큰 불편이 없으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혈관 문제는 조용히 진행되다가 한순간에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습관에서의 방심이 큽니다. 조금만 먹었으니까 당뇨식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그냥 먹자라는 선택이 반복되면 혈관은 그때마다 상처를 입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관리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잘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매일 실천하는 것이 혈관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심장을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심혈관 질환에는 분명한 마지막 경고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몸은 이전보다 훨씬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특히 당뇨가 오래된 분일수록 이런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신호는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문제없던 산책이나 집안일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집니다. 이는 심장이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한 체력 저하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미 심장은 한계에 가까워졌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밤에 누웠을 때 불편함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잠자리에 들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불편해 자꾸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심하면 밤중에 숨이 차서 깨기도 합니다. 이는 심장이 휴식 중에도 부담을 받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갑자기 다리가 붓거나 체중이 짧은 기간에 늘어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에 수분이 쌓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부종이나 나이 탓으로 생각하지만 신부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2단계까지 오면 관리의 방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때는 미루지 말고 반드시 전문적인 점검과 생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치하면 회복의 기회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큰 사고를 막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은 증상이 심해진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혈관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더 나빠지는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복잡하지 않은 기본 습관에 있습니다. 첫째, 혈당의 평균값보다 변동폭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 평균 혈당이 괜찮아 보여도 식후에 급격히 오르내리면 혈관은 그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탄수화물을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은 혈관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식후 바로 앉거나 눕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급상승을 줄일 수 있고 혈관의 부담도 크게 감소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수면이 불규칙하면 혈당 조절 호르몬이 흔들리고 밤사이 혈관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늦은 밤 간식이나 야식은 혈관 손상을 가속시키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넷째,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혈관을 통과할 때 부담이 커집니다. 갈증을 느낄 때만 마시기보다 하루 전체에 나누어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습관의 공통점은 거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혈관에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지금의 작은 습관 변화가 앞으로의 심장을 지켜줍니다.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은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와서 관리해도 소용없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혈관 손상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심혈관 질환의 진행 속도는 생활 관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당뇨 진단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평생 큰 문제 없이 지내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몇 년 안에 심장병으로 이어집니다. 그 차이는 혈관이 망가진 뒤의 태도에서 갈립니다. 이미 동맥경화가 시작되었더라도 혈당 변동을 줄이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혈관 내 염증은 서서히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급격히 좁아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점은 완벽하게 회복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리가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시기부터의 관리는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변화를 확인하고 작은 개선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숫자가 조금씩 안정되는 것만으로도 혈관과 심장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이미 문제가 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관리가 앞으로의 큰 사고를 막아줍니다. 같은 당뇨 진단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심장병 없이 오래 지내고 어떤 사람은 큰 병을 겪습니다. 그 차이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통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일찍부터 혈관을 기준으로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혈당 수치 하나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조금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않고 식사 후 혈당이 얼마나 급하게 오르는지, 하루 리듬이 얼마나 규칙적인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혈관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나씩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리하지 않는 관리입니다. 갑자기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꾸거나 과한 운동으로 며칠 하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습관을 선택합니다. 식후 10분 걷기, 늦은 밤 음식 피하기, 잠자는 시간 지키기처럼 작지만 꾸준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몸의 작은 변화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숨이 차는지, 피로가 늘었는지, 다리가 쉽게 붓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할 때는 병원을 찾습니다. 참고 넘긴다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큰 병을 막아줍니다. 이 시리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당뇨 관리의 목표는 단순히 약을 늘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신세지지 않고 일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혈관을 보호하는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혈관을 지키는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심장을 살리고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당뇨로 인한 심혈관 질환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의 방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꼭 기억하셔야 할 혈관 관리의 황금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이 5가지를 지키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혈당은 낮추는 것보다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평균 수치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 식후 혈당이 얼마나 급하게 오르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급격한 상승과 하강이 반복될수록 혈관은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둘째, 식사는 적게보다 천천히가 먼저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급하게 먹으면 혈당은 훨씬 더 높이 튀어오릅니다. 한 숟갈씩 씹는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혈관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셋째, 움직임입니다. 하루에 한 번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식후마다 10분 정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혈관에는 훨씬 좋습니다. 특히 식후 걷기는 약보다 강력한 혈당 안정 효과를 냅니다. 넷째, 잠은 선택이 아니라 치료의 일부입니다. 수면이 깨지면 혈당 조절 호르몬이 무너지고 밤사이 혈관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취침 시간은 혈관을 쉬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처방입니다. 다섯째,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혈관 문제는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사람만이 큰 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특별한 사람이 지키는 비법이 아닙니다. 심장병 없이 지내는 사람들의 공통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이 황금 원칙을 하나씩 지키는 것이 혈관과 심장을 동시에 살리는 길입니다. 혈관 관리는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3끼 식사 속에서 이미 결과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관을 망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복이 길어진 뒤 한 번에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다음 끼니에서 혈당이 급격히 튀어오릅니다. 이 급상승이 바로 혈관을 가장 강하게 때리는 순간입니다. 특히 흰쌀밥, 국수, 빵처럼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중심이 되면 혈관 손상은 더 빨라집니다. 반대로 혈관을 살리는 식사는 순서부터 다릅니다. 먼저 채소나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관이 받는 충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많은 병원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저녁 식사입니다. 밤에는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과식이나 야식은 낮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고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만으로도 심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는 참는 싸움이 아닙니다. 혈관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조금 천천히, 조금 나누어 먹는 습관이 결국 심장을 살립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다음 식사부터 혈관을 해치는 선택이 아니라 지키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을 하려고 해도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어렵다. 하지만 심혈관을 지키기 위한 운동은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타이밍과 지속성입니다. 심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식후 10분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은 빠르게 치솟고 혈관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대로 식후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혈당을 바로 사용하면서 혈관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빠른 걷기나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계단을 한두 층 오르내리거나 제자리에서 다리를 움직이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수준이 오히려 심장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번 길게 운동하려고 부담을 느끼기보다 하루 3번, 식후에 10분씩 나누어 움직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급상승이 반복해서 눌리고 혈관은 매번 보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이 습관은 약을 늘리기 전에 반드시 시도해봐야 할 기본 관리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에는 혈당 변동이 줄고 가슴 답답함이나 피로감이 완화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젊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오래 쓰기 위한 관리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식사 후 10분, 그 짧은 움직임이 앞으로의 심장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혈관 관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 관리는 당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이 조금 높아졌을 때, 증상이 없을 때, 아직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될 때, 이 시기가 바로 가장 중요한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혈관을 기준으로 관리한 사람들은 심장병 없이 오래 지내고 이 시기를 놓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 계속 강조드린 것은 어려운 치료법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혈당의 변동을 줄이고 식사 후 조금 움직이고 잠과 생활 리듬을 지키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 기본적인 선택들이 쌓여 심장을 살립니다. 당뇨 관리는 평생의 숙제가 아니라 생활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5년 뒤, 10년 뒤의 심장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단 하나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식사 후 10분 걷기, 오늘 밤 야식 피하기, 오늘 잠자는 시간 지키기. 이 중 하나만 선택해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혈관을 지키는 선택이 심장을 지키고 남은 인생의 질을 바꿉니다.